2022년 1월 20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엊그제 이 법에 대해서 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법은 어떤가요? 합리성을 벗어난 무리한 입법이죠.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악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이 법은 좀 악법의 그 소지가 다분하죠. 예. 오늘은 형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법은 어떤 사람을 처벌을 주는 게 형법이죠. 그래서 형사법이라 그러죠. 근데 이 형법은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처벌은 국가가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불필요한 처벌을 해서 정가자를 많이 양산해내는 그런 나라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이 법은 불필요한 처벌을 가해서 전과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형법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형법은 어때요? 형벌을 가하는 거는 범죄 행위가 있고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해야 돼. 근데 이 범죄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야. 처벌받을 만한 행위가 있고 이 행위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발생해.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행위와 결과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처벌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형법 이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랑 이 결과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법에는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장적 기능인데 형법은 요거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처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처벌 안 하는 요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짓 하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요것만 안 하면 돼. 요것만 안 하면은 내가 깜빵 갈 일이 없어. 그걸 이제 보장적 기능이라 그러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 이론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무리한 입법이고 심지어는 좀 악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수사해봤죠. 수사 장기미제 사건 다루고 수사했잖아요. 수사할 때 용의자를 잡아놓고 뭘 물어보나요? 알리바이를 물어봅니다. 알리바이가 뭐예요? 너 그날 12월 23일 날 너 어디 있었어? 형사가 용의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죠. 이제 현장 부재 증명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현장? 범죄 현장.
범죄 현장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를 네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이를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저 그때 저기 그 산 갔는데요. 그 설악산 놀러 갔었는데요. 그럼 형사가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는 뭐 송파구에서 일어났는데 얘는 그날 그 설악산 그 속초에 가 있었대. 근데 속초에 가 있던 것이 입증이 됐어. 그럼 얘는 용의자의 선에서 빠지죠. 용의자 선상에서 빠지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범죄 현장에 있는 놈이 범죄를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얘가 현장에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를 증명하면은 그게 입증이 되면 용의선상에서 빼죠. 형사들이. 그렇죠? 내가 범죄 현장에는 가 있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 대신 누군가를 보냈어. 다른 사람을 보냈어. 야, 나 대신 죽이고 와 이런 거죠. 나 대신. 그걸 이제 교사범이라 그러거든요. 교사범은 나는 범죄 현장에 가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산업재해는 어떤 거예요? 산업재해 처벌법.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법인가 뭐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이죠. 근데 내가 이제 그 현대건설 대표이사인데 저기 경기도에서 우리 회사가 수주 받아가지고 그 빌딩을 짓는데 거기서 이제 산업재해가 일어났어. 나는 그 중대재해 일어난 그 현장에 없었잖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무관한 사건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없었어.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지도 않았어. 야, 산업재해 일으키고 와.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지도 않았고, 산업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산업재해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무관한 거죠. 범죄 행위가 없잖아요. 범죄 행위가 있고 결과 발생이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데, 범죄 행위가 있고 결과 발생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데 범죄 행위 자체가 없잖아. 내가 그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에 가지 않았잖아.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중대재해를 일으키려고 하는 고의나 과실도 없어. 그렇죠?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어. 그러면 산업재해하고 나와 관계는 어때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 그렇죠? 산업재해는 누군가가 이 산업재해를 일으켜야지, 발생시켜야지 해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형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입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입법을 한다는 거는 결과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결과 책임, 너가 범죄 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범죄 행위를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결과만 발생하면 무조건 난 처벌하겠다. 이게 결과 책임이거든. 근데 그거는 그 형법 이론상 용납되지 않는 그런 입법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이 사람한테 비난할 수 있는 뭐 범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 근데 전혀 산업재해처벌법은 그런 그 범죄적인 속성이 없는데도 처벌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죠. 그렇죠? 내가 산업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몰래 가가지고선 그 산업재해 일어나게끔 이렇게 그 만들어놨어. 끈도 좀 썰어놓고 응? 사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몰래 가서 일하는 사람을 밀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뜨렸어.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처벌받죠. 왜? 나의 행위가 결과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잖아. 네가 일하는 현장 인부를 몰래 뒤에 가서 밀어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중대 재해가 발생했어. 그럼 당연히 처벌받죠. 그렇죠? 근데 산업재해처벌법에서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대표이사는 그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 해. 그리고 그것을 그런 범죄를 시키겠다는 범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있지 않은데 좌우지간 결과가 산업재해라는 결과가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넌 그냥 처벌받아라 이런 법이거든. 근데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형법 이론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표이사인데 산업재해가 일어났어. 근데 산업재해는 막아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그러면 어떤 의무는 부과할 수 있어요? 야, 그 현장에서 산업재해 일어나지 않게 이런 장비 그 입히고 안전 못 쓰게 하고 또 이건 이렇게 하고 또 뭐 장시간 이렇게 일하지 못하도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반드시 쉬게 하고 이런 산업 안전에 관한 그런 보건법이라는 걸 만들어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준수하지 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대표이사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 회사 운영하는데 당신 돈 벌려고 운영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안전시설하고 뭐하고 이런 요건을 구비하시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법을 정해서 하고 이제 의무를 부과하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거는 충분히 타당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 의무, 안전하게 그 작업 현장을 사업 현장 그 일하는 현장을 안전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대표이사가 그거를 준수하지 않았어. 그럼 그건 처벌할 수 있어. 그렇죠? 처벌. 근데 이게 중대재해로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대재해로 처벌하는 게 아니지. 뭘로 처벌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법을 안 지켰으니까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봅시다. 산업 그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 대표이사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어. 그럼 처벌 받을까요? 벌금 먹을까요? 먹지요. 왜 먹어요? 왜 처벌 받아요? 이 중대재해가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건 그거하고는 무관해. 근데 반드시 이런 안전시설과 이런 안전장비를 해야 된다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경영 책임자하고 중대재해하고는요, 인과관계가 없어.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법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법이라 없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규정을 준수하라. 그것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처벌을 받는 거지. 중대재해 산업재해하고 경영 책임자하고는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범죄 행위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일어났으므로 경영인을 처벌하겠다. 그런 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고. 형법 이론상 안 돼, 그거는.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는데, 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형법으로 처벌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중도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중대재해하고 경영인하고 엮을 수가 없어. 형법 이론상. 그걸 엮으려면요 결과 책임으로 가야 돼. 너 범죄 저지를 생각 없었지? 예, 뭐 이렇게 산업재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또 산업재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과실을 범한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결과가 발생됐으니까 자우지가 너 깜빵 가라 이런 법은 없다고. 그건 결과 책임이거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형벌의 가벌성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거야. 헌법에서 금지하는 처벌받을 만한 걸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 없는 행위까지 처벌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 책임을 무조건 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위헌이에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한다는 건데, 그 형벌은 어떤 우리가 원치 않 나쁜 결과 발생을 막는 수단으로서 유용해요. 그런데 그거 유용한 것은 범죄 실현 의지가 있는 범죄일 때, 그럴 때는 유용한데 범죄 실현 의지 자체가 없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처벌한다고 해가지고선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 하지 않는다고.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강도짓을 하려 그래. 강도짓을 한다는 건 뭐예요? 범죄 실현 의지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야. 의지가 있는데 처벌 조항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설이게 되죠. 내가 사람 돈 뺏고 싶은데, 응? 혹시나 형사들한 수사관들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잡히면 나 깜빵 가는데. 이럴 때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강도 사건 그런 결과 발생이
결과 발생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근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을 처벌 준다 해가지고선 그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 그렇죠? 왜? 형벌을 가해서 이 사람이 범죄 실현 의지를 꺾어버리면은 결과를 줄일 수 있죠. 나쁜 결과를 줄일 수 있죠. 근데 산업재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범죄 실현 의지 자체가 없어. 자체가 없는데 범죄 실현 의지가 없는 것을 꺾는다 한들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거 중대재해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처벌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 법은. 중대재해는 그렇게 막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처벌 주고 처벌 안 주고 상을 주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산업재해는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재해는 누군가가 그 범죄의 의도를 갖고선 일으키는 그런 나쁜 결과가 아니거든. 누구나 산업재해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대표이사도 원치 않고, 그 안전관리 뭐 부장도 원치 않고, 다 원치 않아요. 인부도 원치 않고, 노동자 근로자도 원치 않고, 다 원치 않는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죠. 그건 그러니까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나쁜 결과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나쁜 결과를 야기시킬 의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벌 줘가지고 이게 줄여든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불필요한 처벌을 하는 법이야. 불필요한. 처벌할 일 자체가 아닌데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이 법안을 처음에 그 발의한 국회의원은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요놈을 처벌한다고 겁을 주면은 얘가 중대재해 발생을 못 일으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국회의원이 있나 봐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산업재해를 일으킬 범죄 의사나 그런 의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그런 걸, 어? 그 범죄 실현 의지가 없는데 꺾을 범죄 실현 의지가 없잖아. 근데 불필요하게 형벌을 가하겠다니까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형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에서 형사처벌은 범죄 실현 의지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산업재해는 범죄 실현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수단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실효성이 없는 거죠. 즉, 형사처벌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필요한 처벌이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죠. 이 형사처벌 받는 이 대표이사는 어때요?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처벌을 받는 거야.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산업재해는 계속 벌어지게 발생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대표이사 당신은 산업재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책임질 일은 없어. 왜냐? 당신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책임질 일은 없는데, 다만 그런 안전한 그 산업 현장이 되도록 요런 규정은 준수하세요.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이렇게 그 실효성 있게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
처벌 불필요한 처벌을 가해가지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처벌받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법이 다 있냐는 거죠. 뭐 이런 법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있어?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뭐야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작용 그 부작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불필요한 처벌하고 과잉 처벌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겁나서 기업하겠냐 이런 생각 들죠. 이 사업하는데 겁나서 하겠냐? 내가 내가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처벌하는 법이 있으면은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기업 경영, 기업 활동이 위축이 온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안 좋아. 편안하게 기업 경영을 하게 해야지. 내가 언제 깜빵 들어갈지 모르는데 위태위태 조마조마한 그런 불안감을 갖고서 기업을 경영하려는 건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굉장히 맞지 않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법이고 첫째, 입법 취지. 두 번째, 형법 이론을 완전히 무시한 법이야. 형법 이론에 내가 책임질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내가 책임질 행위로 벌어진 나쁜 결과가 아니잖아. 산업재해는. 근데 그걸 처벌하겠다는 게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지.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책임주의 위반이지. 책임주의 위반이잖아요. 결과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결과 책임을 묻는 그 형법은 입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주가 뭐 나쁜 결과가 났으니까 너 깜빵 가라 이런 식이거든. 깜빵을 보내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이 다 성립이 돼야지 깜빵 가는 거지 막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 그 국가가 깡패예요? 그 나쁜 결과가 내 범죄 의지를 갖고선 나쁜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난 범죄 의지 자체가 없는데 왜 결과가 나타났다고 날 잡아가두냐 이거죠. 산업재해를 막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내실화 시켜가지고 현실 현장에 맞게끔 그것만 좀 이렇게 보강하면 되는 거지. 왜 처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법을 왜 만든 거야? 그리고 이 법이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은 처벌하는 것이 여러 가지야. 근데 이게 다 병과되는 것, 함께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형사벌 되고, 행정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되고, 민사 손해배상 되고, 양벌 규정해가지고선 법인하고 경영자 다 처벌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렇죠. 그 처벌의 강도도 매우 강해.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유사한 입법을 한 나라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벌금 내는 걸로
저걸 내요. 벌금 내는 거. 벌금 내는 거라고. 호주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호주가 경영인도 처벌한다 그랬는데 그 처벌의 그 수위가 되게 낮아. 근데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이 형벌에서 그 법정형 있죠. 형량, 그 법정형 어느 형으로 때릴 수 있다라는 그 법정형. 법정형이 뭐뭐 이상인 건요 중범죄예요. 누구를 칼로 찌른 자, 뭐 이렇게 강도행위를 한 자라면 3년 이상이다, 뭐 5년 이상이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산업재해는 어때요? 그는 범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데도 이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해놨더라고. 살인한 자는 어때요?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로는 못 때린다는 거예요. 판사 네 맘대로 5년 이하로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건 왜요? 중범죄라서 그래. 얘가 굉장히 비난받을 짓을 아주 심하게 한 거야. 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을 때는 형량을 몇 년 이상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때요? 1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비난할 수 있는 그게 없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중범죄인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중대재해 그 산업재해가랑 이 경영자가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뭐 어떻고 미끌미끌해가지고 지금 그 벽돌 지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 까딱하면 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작업을 좀 중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업 반장이 전화를 했어. 근데 내가 대표이사야. 전화를 딱 받고 야, 뭐 임마 비 온다고서 뭐 저거 하다 그래. 계속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행위랑 이 범죄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 나는 어때요? 까짓거 뭐 애 하나 다쳐도 인부 하나 다쳐도 어? 일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선 이렇게 일을 시키다가 벌어졌어. 그러면 형사 책임이 당연히 형사 책임이 되는 거죠. 내가 범죄 실현을